진짜 재벌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킬 이유가 없지. 왜? 상속을 통해서 자기의 그러니까 전 일단 이범우 선생님, 아니 선배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같은 서울대 출신이니까 이게 선배님한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유의 이론을 우리나라 강준만 교수가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재벌급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지 그 이유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부르디유라는 사람은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걸로 무척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사회학자 부르디유는 프랑스 상류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상류층은 이 중하류층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는 이걸 아비투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상류층들만 공유하는 문화 취향입니다. 오페라를 즐겨 관람한다든지 명품만 걸친다든지 그들만의 어투나 말씨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비투스, 문화 취향, 더 궁극적으로는 문화 자본이겠죠. 결국 이 문화 자본에는 학벌이 포함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벌은 곧 문화 자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벌도 자본이다, 이런 얘기죠. 학벌도 자본이다. 가끔 미디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프랑스의 제1대학, 제2대학 이런 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대학 공동체를 만들자, 대학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평준화가 꼭 필요하다는 등 정치인들이나 교육계랑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때가 있죠. 이건 프랑스의 현실을 진짜 1도 모르는 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헛소리 중에 최고로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해서 정말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프랑스는 사회 고위층이나 부유층의 자제들만 주로 입학하는 명문대학이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그랑제꼴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냥 자동 입학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무리 상류층 자녀들이라 해도 얘네들이 공부를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엄청 잘해야 돼요. 엄청.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르본 대학 있잖아요. 이 소르본 대학 따위는 프랑스에서 명문대학 축에도 못 끼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아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 엘리트 대학들에 못 보내서 안달이에요. 왜일까요? 그래야 자기 자식들 대해서도 상류층들과 카르텔을 계속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난다긴다 하는 유력 인사들은 거의 그랑제꼴 출신이에요. 프랑스의 학술계는 당연한 거고 정계, 재계 등 각종 사회 영역의 리더들이 거의 그랑제꼴 동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랑제꼴 출신들끼리는 사회에 진출해서도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단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서영고 출신들끼리 친분을 유지하고 이해관계도 일치시키고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물론 요즘 재벌들이 서연고에만 집착하진 않아요. 오히려 유학을 좀 더 선호하죠. 특히 미국 아이비리그가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유학 가려면 사교육 필요 없나요? 스카이 가려는 거 못지않게 해야 돼요. 아이비리그 가려면 사실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죠. 사교육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할 테고요. 하도 뉴스에 도피 유학, 기부 입학 이런 것들이 자주 방송돼서 사람들이 상류층들 유학은 다 쉽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조금 오해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명성 있고 동문들이 훌륭한 그런 외국 대학은 그렇게 공부 안 하고 편하게 입학할 수 없어요. 설령 기부 입학 제도로 입학 가능한 대학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졸업 요건이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맞아 졸업을 하려면 애가 멍청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 역량을 갖추는 것은 재벌 자식이든 상류층 자식이든 그러니까 명문 외국 대학을 가는데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집안들이 자기 자식들 대해서도 그랑제꼴 학벌을 유지하게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부와 명성도 계속 지키고 자기 집안의 레벨이나 체면, 위신 등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학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를 경제자본, 그리고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정치자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경제자본과 정치자본을 창출하면서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의 일부도 학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벌도 자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학벌도 자본인 겁니다. 이게 부르디유가 말한 문화자본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테헤란로 북쪽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니까 자기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든 상관 안 난다? 뭐 물론 그런 집안도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집안들은 돈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꽤 많이 무시당해요. 집에 돈만 있을 뿐 뭐 자식들이 멍청하네, 품이 없는 졸부라네, 뭐 같이 지내기 쪽팔린다, 급이 떨어진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뒷담화 아닌 뒷담화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쪽팔림조차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막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자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이라는 것이 돈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는 희한하게 명예를 추구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동안 개처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젠 정승처럼 쓰고 싶은 심리가 딱 이런 케이스죠. 심리학자 메슬로의 유명한 이론도 있잖아요. 욕구 단계 이론. 일단 생리욕구랑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소속 및 애정에 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뭡니까? 존중욕구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줘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만큼 돈이 넘쳐난다. 그래서 자식 공부를 안 시킨다? 이게 현실과는 뭔가 조금 괴리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 쪽이겠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면 거기 자식들 중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집안이 어딘가요? 강남 건물주 딸의 중학생 아들이 극 중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상류층들 사이에서 돈만 있고 학벌 없는 사람들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주 딸이 자기 아들 돌대가리라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자기 아들 공부하라며 엄청 닥달하고 극중 염정아 씨한테 다음번 입시 코디 자리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막 시녀 노릇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린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을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식 학벌 따위에 신경 쓰나 이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해서 돈을 충분할 정도로 많이 벌게 되면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품위를 챙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취미 모임 중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책을 읽든 안 읽든 그러니까 부자들 사이에선 의뢰 있는 모임이에요. 결국 정리를 좀 하자면 이게 부의 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부자인 사람이 왜 자식 사교육에 투자하느냐? 사실 이건 질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의 세습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 부자인 사람이 자기 집안의 품위를 지키는데 그깟 사교육비가 대수입니까? 자식 때문에 자기 집안이 돌대가리라는 소리 듣고 무시당하느니 차라리 무시 안 당하려고 사교육비 좀 쓰는 것이 그렇게 부담일까요? 오히려 사교육비가 그들 입장에서는 시쳇말로 껌값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자식한테 더 과감하게 투자할 여지가 크죠. 드라마 보면 김정란 씨 남편 집안이랑 그 다음에 정준호 씨 집안이 대대로 서울대 의대 출신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식이 좀만 성적이 시원찮다 싶으면 우리 집안에 뭐처럼 멍청이가 나왔어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잖아요. 이게 딱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에가 말한 것처럼 상류층들이 학벌이라는 문화 자본을 되게 중시하는 태도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어떤 측면으로 꽤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봐요.